네. 선생님이 이 이해와 기억이라는 거에 대해서 주제를 자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학생들의 이 이해와 기억이라는 거를 정말 잘 구분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수업 때 주로 수업하는 하는 방식이 어떤 특정 지문을 봤을 때 그 제재나 이런 것들의 내용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글은 어떻게 읽어야 돼, 어떻게 쓰여진 글이야 라는 걸 설명을 많이 해서 읽는 법, 그러니까 읽기의 방법부터 다시 잡는 수업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이해는 됐는데 문제가 틀렸어요. 뭐 이해가 안 돼서 문제를 못 풀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이해가 됐는데 문제가 틀린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럼 이해가 안 돼서 글을 못 읽겠어요. 근데 뭐가 이해가 안 되니? 라고 물어보면 머리에 남질 않는데, 그러니까 기억 못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좀 다시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해 능력을 보는 지문이 있어요. 국어에서는 두 가지를 보는데 이해 능력과 그다음에 정보 처리 능력 두 가지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해 능력이라는 거는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 관점 제시형 지문이라고 써놨죠. 그래서 관점을 제시하는 지문들, 주로 인문 지문이든 주제 통합 지문이든 이런 지문들이 이해 능력에 대한 평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해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 필자의 생각이 뭐냐라는 건데 이거는 관점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관점의 핵심을 파악해 나가는 건데 결국에 재진술 부각을 재진술에서 강조하는 거, 부각시켜서 대조해서 부각시켜서 강조하는 거. 그러니까 관점도 재진술 부각, 관점 핵심도 결국 재진술 부각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글을 읽는 친구들이라면 알아서 머릿속에 쭉 남아요. 왜냐하면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똑같은 말을 하고 있고 내 얘기는 이거야. 다시 말해줄까? 이거야. 이해 안 되니? 얘 들어줄까? 이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부각은 그게 아니라 나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야. 내 말은 이게 아니라 이거야. 흔한 A법비. 이런 걸 쓰면서 계속 자신의 관점을 되풀이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 제대로 읽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야, 얘 계속 똑같은 말 하네, 똑같은 말 하네. 다른 정보가 들어올 게 없으니까 머릿속에도 잘 남아요. 이게 이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재진술이 많은 지문들이 나오면 글을 잘 읽는 지문 되게 속도가 빨라요. 선생님 여기 되게 싫어하는 A어 지문 있잖아요. 난 그 지문 너무 빨리 읽었고 이거 되게 좋네 했는데 학생들은 물론 힘들죠. 왜냐면 재진술을 읽는 게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독해 과정 중에서. 그래서 선생님 수업에서도 재진술 훈련을 정말 많이 시키고 있고 정말 많이 읽어내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재진술을 주로 썼다라는 지문은 이해 능력을 평가하려고 하는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량 지문들, 그러니까 사회 지문이나 과학 지문 같은 경우는 정보량이 많죠. 얘네들을 너희한테 짧은 시간 주고 다 읽고 기억해. 이런 미션 임파서블을 우리랑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문을 한 번에 그 짧은 시간에 수능장에서 쫙 읽고 다 기억한다.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가야지. 그거는 여기 영재원 가야지. 이런 데 있으면 안 돼요. 이런데 열심히 공부하는 게 수능 공부랑은 안 맞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수능 국어에서 사회 지문하고 과학 지문을 왜 내냐? 정보 처리 능력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보별 관계를 파악하게끔 내는 게 이 지문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제재벌 주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느냐. 그래서 뭐 사회 지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법 지문이 나왔다. 그러면 조건문과 주체들의 어떤 이런 정보들 간의 관계를 볼 수 있느냐. 과학 지문이 나왔다. 기술이 나왔다. 어떤 과정에서의 흐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느냐라는 걸 묻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사회 지문과 과학 지문 정보들 간의 관계가 되게 강조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정보를 추론들, 적용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뭐 사칙연산 가지고 적용하는 추론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지문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머릿속에 담아야겠다가 아니고요. 내가 문제 풀어야 되니까 빠르빨리 정보 처리해놓고 문제 가서 빠르게 확인하면서 풀어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사실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 때 시간 분배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이해 능력을 측정하는 지문들에서는 그 비율 자체가 한 6.5에서 7대, 그 다음에 한 3.5에서
3, 요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지문에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고 문제는 후다다다닥 풀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왜냐면 지문에서 말한 정보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에서도 중요한 정보를 여러 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보통 다 근거가 비슷하게 나와요. 이해 지문들은. 근데 정보의 지문들은 그렇지 않아요. 얘는 지문에서 정보량이 쏟아졌기 때문에 정보 나왔기 때문에 문제에도 각각 막 묻거든요. 그래서 지문 읽는 시간 오히려 더 단축시켜야 돼요. 선생님은 한 5 정도 봅니다. 그리고 문제 푸는 것도 5. 왜냐면 이때는 사실 문제를 풀 때 이게 지문이 잘 정리가 됐으면 이해가 됐으면 지문 돌아가는 횟수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읽고 바로 탁탁탁탁탁 답이 나오는 거라 문제 풀 수가 되게 빨라지고 정보 처리는 어쨌건 얘가 지문에 어떤 정보, 되게 디테일한 정보들까지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일이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조금 더 지문을 이용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문 읽고 다시 보면 안 돼. 왜 안 돼요? 만약에 안 되는 거였으면 시험지를 걷어갔겠죠. 지문 읽었니? 그럼 내놔, 문제 풀어. 이렇게 했겠죠. 그게 아니잖아요, 수능 국어가. 그래서 지문을 확인하는 것, 그러니까 지문에서 막 찾아다닌다 이 느낌이 아니라 내가 정리를 해놓은 걸 가지고 문제 풀 때 빠르게 확인하며 푼다 라는 모양새를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해라는 것과 정보 처리를 보면서 하는 거고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해에서 나오는 기억하고요. 정보 처리에서 나오는 기억의 용량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정보량 자체가 없고 중요한 거를 쭉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내용은 기억이 되고요. 정보 처리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 지문 특성이 있어요. 지문이 이렇게 네 문단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로 네 문단 나오니까 첫 번째 문단에서 중심 소재를 잡습니다. 그리고 각각 문단에서 이거와 관련된 디테일한 어떤 다른 파트를 세부적으로 써내려 가거든.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 하고자 했던 얘기, 여기서 핵심적인 얘기, 여기서 핵심적인 얘기, 그리고 선생님 수업 시간에 알려주는 출제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잘 읽어가면 정리를 해놓고 문제를 풀 때는 이 큰 뼈대를 기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문 전체를 기억한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실전에서 불가능합니다. 만약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이거 다 기억하겠다라고 하면 실전 가가지고 무너져요. 실전에 긴장되는 상황에서 정보량이 밀려드는데 머리에 남질 않아. 어떡하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문별로 컨셉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읽기를 취하는 목적도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의 목표는 항상 이거야. 핵심만 골라서 지문은 가볍게 그래야 수능장에서도 커버가 가능하죠. 자, 필자가 강조하는 내용, 그 다음에 정보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면서 기억해야 하는 정보량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러갔을 때 더 컴팩트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수능 국어는 항상 시간이라는 게 우리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 생각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문을 받아볼 때 이해가 필요한 지문과 기억을 이제 정보량을 처리해야 되는 지문들을 좀 구분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글을 읽어가는 전략도 지문에 따라서 다르게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맹목적 이해.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거를 온전히 다 이해하겠어. 이거 진짜 위험해요. 선생님이 요즘에 친구들 보면 글을 읽는데 여러 번 읽어서 이해하는 게 습관이 된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 실전 시험 성적이 안 나와요. 왜냐면 평소에 글을 읽을 때 여러 번 읽어야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수능은 여러 번 읽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읽을 때부터 불안하죠. 내가 다 이해 못한 것 같고 중요한 정보 놓친 것 같고. 그럼 시험에서 멘탈 관리가 안 되겠죠. 그리고 글을 여러 번 읽어서 이해한 친구들은 약간 퍼즐식으로 글을 읽습니다. 뭐 첫 번째 이렇게 땅땅땅땅 파고 두 번째 읽을 때 옆에 비어있는 거 보고. 수능은 여러 번 읽고 보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지문을 수능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하세요. 수능날. 그래서 수능날은 시간도 많지 않고 긴장 상태고 여러 가지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정말 정확하고 컴팩트하게 해나갈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